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저번 주 이찬원이 라디오스타와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었죠. 그래서 저의 진심 가득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 그래서 정말 가슴을 졸이고 심장이 막 뛸 정도로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런 기대감을 숨길 수가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가수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제가 굉장히 예민한 포인트로 보고 있더라고요. 살짝 서운함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며칠이 그 감정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찍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됐습니다. 한 1년 반쯤 후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수가 이제 불량 여한 없이 정말 이렇게 1인 집중 조명돼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내년 겨울쯤에는 이찬원만 집중 조명하는 그런 이찬원만의 깨알 매력을 발산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 속에 찬원님을 기대합니다. 그 라디오스타를 보는데 작가분들은 이 게스트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완벽한 상태겠죠. 그런데 이제 MC분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은 우리 가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좀 기대치 않았던 분의 활약으로 점점 이제 시간이 가는데 그 똑같은 주제가 이제 계속이 되니까 그 가수를 사랑한 나머지 예민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은 가지, 분량은 줄어드는 것 같지. 그래서 정말 극 예민해서 뒷부분을 사실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다행히 저의 이런 좀 아픈 마음을 실시간 카톡을 나누던 대전의 H님, 굉장히 코드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그 속상함을 좀 나누면서 솔직한 마음들을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수그러졌어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찬호님은 현역이 아니잖아요. 진짜 대학생이었고, 그러나 독특한 이력들이나 그 지금까지 뭐 전국 노래자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킹 출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특별한 시간들이지만 현역으로서의 경험이 이제 다른 그 형님들보다 좀 적다 보니까 형들과의 대화에 이제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라디오스타에서 튀려면은 약간 4차원적이거나 아니면은 대바라진 행동을 좀 해야 돼요. 행동이나 언변이 좀 약간 무례한 느낌이 살짝 들어가면서 되게 웃기는 그런 컨셉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형들 선배들이죠. 그리고 눈앞에 MB 연예계 대선배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첫 신고식 같은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해서 튀는 것은 사실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드, 이 겸손 모드가 사실은 맞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현영님이 이렇게 농담조로 이렇게 던지는 까칠한 반응에 제가 좀 많이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너무 재밌고 내가 팬심이 조금 적었으면 그게 너무 웃겼던 그런 장면인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 이제 예민해졌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시간 지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가수가 이제 조명이 되고 뭐 이렇게 진선미 쪽으로 이렇게 조명이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형님의 이 마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가장 큰 선배로서 후배들이 더 혹은 신인이 더 이렇게 그 조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또 회복되는 시간도 그분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건데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내가 내 가수에만 심취해서 다른 분들의 입장을 알면서도 이렇게 안 보려 했던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회개했습니다. 네. 찬원님은 라스에서 미모가 열일했다. 대전 H님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스타일 굉장히 괜찮죠? 네. 이날따라 더 피부가 하얗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정말 그 청춘, 아이돌 이 느낌이지 굉장히 강하게 신선한 이런 것들이 극대화됐었던 시간 같아요. 미모와 코디와 그 신선한 그 새내기 같은 그리고 또 귀여운 행동들
구라님께 이제 어필하는, 근데 저도 구라님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깨알 어필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찬호님의 이제 알바. 그런데 저는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독립심이 있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직스러운 모습이라든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을 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작곡했던 노래를 들고 나가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소심해져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있었던 찰나에 다른 그 팬분이 영상 밑에 적어주셨더라고요. 굉장한 전략가라고. 그래서 왜 전략가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역시 스마트하죠. 그리고 애주가의 모습. 네. 저는 이런 호탕한 모습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해요. 예. 그런데 다만 사실 살짝 걱정은 되는 게 제가 로이 땡이라는 그 가수를 좋아했었거든요. 예. 뭐 광적으로 좋아한 건 아닌데 항상 그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었고 슈퍼스타 K 할 때 그 김동률의 사랑한다 말할까를 좀 어설프게 부르는 첫 생방송 무대가 있었는데 그 무대를 제가 100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게 딱 빨려드는 그거를 느끼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1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좋아하고 분위기도 참 좋아했는데 이분도 아마 그렇게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찬호님은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수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또 끝까지 차리면 모르겠는데 또 살짝 방심할 때 그렇게 우리의 그 조절 능력을 벗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살짝 걱정돼요. 그래서 잘 조절하고 뭐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구설수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계속 이제 유지가 돼야 그죠?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건강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노파심이 살짝 생겼습니다. 탈모 얘기 듣고 이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팬분들이 찬호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을 너무 진짜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탈모든 아니면 건강 예방이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든데 정말 어떤 주소만 어떻게 알면 진짜 계속 지원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영웅님의 찐팬인 거를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형들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을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줬고 그 댓글을 보니까 그 비디오 클립의 댓글을 보니까 이제 임영웅님 팬들이 이제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또 인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런 마음까지도 녹여주는 참 이찬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청년이 참 예뻐 보이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가 저번 주를 기점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예민함을 씻어내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동안 경쟁 구도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뭐가 억울해서 곤두서 있던 그런 날카로운 신경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이제 더불어 잘 살자. 예. 그래서 이렇게 7인 말고도 또 함께 트로트 하는 분들 더불어 잘 살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제가 이찬원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시간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마음이 든 것 또한 이찬원으로부터 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이찬원을 보면 우리가 막 어떤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하고 화가 나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은 감사로 결과에 만족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시원한 게 은근히 자기 PR을 하고 귀엽게 디스하는 그런 또 시원한 부분이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딜 가서도 그 존재만으로도 혹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빛나고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수다. 네, 그래서 김주희 걱정을 붙들어 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해지더라고요. 미스터 트롯만큼 이찬원의 매력을 어필해주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뭐 편집이라든지 준결승 때 점수라든지 결승 결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속상함으로 이제 가려져 있던 이 그들의 노고와 감사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미스터 트롯에 있을 때 이찬원의 매력이 극대화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찬원을 몰랐을 때 깨알 매력을 발견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찬원을 이렇게 띄워주었던 그런 팬분들, 이찬원만큼 예쁜 팬분들한테 또 작은 감사가 네, 사랑의 콜센터 이찬원의 미모가 요즘 정말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때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진또배기 부를 때 그때는 근데 지금 굉장히 러블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또 노래할 때는 다시 상남자로 가는 날 보러 와요 사랑의 콜센터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찬원님 파트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근데 듣기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보기도 좋아서 그 부분만 계속 다시 되돌려서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네, 사랑의 콜센터에서 찬호님은 리액션도 너무 좋았고 굉장히 재밌었고 깨알 귀여움 장단지가 좀 굵다 보니까 바지가 이렇게 끼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깨알 재미를 또 팬분들이 그런 걸 찾아주시니까 그런 보는 즐거움도 있었어요. 노래할 때 꿈속의 사랑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집안일 할 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천년바위는 귀가 청소된 느낌 가슴이 뻥 뚫리는 가슴까지도 이렇게 속까지도 청소되는 느낌 이 귀여운 외모에서 어떻게 그런 파워풀한 게 나오는지 정말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정말 괴물 보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롯이 이찬원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어지고 제 입가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고 노래방 가서 트롯을 제가 제대로 한번 불러보고 싶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 트롯 좀 잘 부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찬원님의 기교와 찬원님의 실력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귀로 듣다 보니까 우리들의 트롯 코치님 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많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트롯을 부르는 그 수준도. 세 곡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제 두 곡만 불러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원님이 가장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네, 바로 이곳이죠. 그리고 안방처럼 편안해 보이는 곳. 그 형님들과 동생들과 있을 때, 그러니까 마스터들 있을 때 말고 형님들과 동생들과 있을 때 그리고 편안한 김성주, 이분들과 이렇게 있었을 때 가장 그 리더십도 발휘가 되고 매력이 많이 발산되는 것 같아요. 이 일곱 남자들의 러블리하고 재밌고 실력 있고 어떻게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는데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연습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서로의 얼굴을 막 봐가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부르는 것부터 해서 화음 넣는 거, 열창하는 거, 코러스 넣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웠고 함께 어우러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모두 하나같이 정말 끼가 정말 대단하죠. 형 역할도 참 잘하고 연결을 해주는 역할도 잘하고 따르는 동생 역할들도 이 7인들이 참 잘하면서 각자의 양보와 또 서로를 위하고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런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또 다른 깨알 재미가 생겼는데요. 팬분들과 이제 간혹 개인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으로 연락을 했던 분은 대구에 굉장한 화끈한 언니분이셨어요. 주변에 이찬원을
열정적으로 알리시는 그런 분이었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애틀란타에 찬원님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 있는데 그 찬원님의 악플러가 누구인지까지 알아낸 거예요. 정체를.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이 이제 악플러들을 잘 이렇게 대처하는, 그리고 우리 가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산에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의리가 있으시고 그 잃어버린 30년 할 때 점수가 안 나와서 거의 119에 실려가실 뻔했대요.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그래서 가족들 모두를 동원해서 막 게시판에 항의도 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신 거예요. 찬원님이 사시는 집이 본인이 보시기에 작아 보여서 집까지 사주고 싶은 막 그런 진짜 열혈 그런 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의 식당에 놀러 가기로 했고요. 대전에 또 제 댓글에 항상 베스트 댓글에 제가 고정시켜 놓는 분이 있어요. 행복한 조약돌림. 네. 그분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진정으로 가수를 응원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대전에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 이제 이분이랑 제가 그 라디오스타 할 때 이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부모님과의 여행을 본인이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시고 코드가 저랑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클래식 음악만 듣고 뉴에이지 음악만 듣던 분인데 지금 이찬원의 이제 트롯을 듣고 이찬원에게 이렇게 끌려 있으니 주변에서 가족들이 보기에도 너무 파격적인 변화인 거예요. 모두가 놀랍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놀라운 상태고,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 이제 거주하시는 국보급 한국 민속 무용가가 계세요. 네, 그분도 정말 보는 눈 듣는 귀가 얼마나 그 높겠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찬원님의 그 노래 매력 이런 거에 꽂혀 계시는 거고, 이분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경기민요를 전공하시는 분도 이찬원의 매력에. 그리고 광주에서 제가 이제 광주 미팅 때문에 한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미팅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한 2시간 정도 막 수다를 떨고 왔어요. 근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천주교 종교를 갖고 계신데 주님만을 위한 이 30년 인생이었다는 거죠. 찬양만 부르던 사람이 지금껏 가요를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수준 있는 분, 또 분별력 있는 분, 또 심성이 따뜻한 분, 자기 분야에서 적극적인 분, 때묻지 않은 순수하신 분. 그래서 이찬원만큼이나 또 까도 매력이 넘치는 이런 분들이 이찬원을 좋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울긴 왜 울어를 봤거든요. 그 안에서 왜 이런 정말 이렇게 좀 수준 있는 분들이 이찬원의 매력에 빠졌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안에 굉장한 음악성이 다시 한번 숨겨져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광주 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본인 텃밭에서 왜 마트 가면 굉장히 큰 장바구니 있죠. 거기 한가득 본인이 직접 키우신 그 무공예, 무농약의 상추와 그리고 시금치와 그리고 이제 처음 땅에서 나온 그 부추 있죠. 그거를 가득 넣어주셔서 정말 들기도 무거울 정도로 그렇게 찬원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찬원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찍는 영상을 찍는 저한테 너무 감사함을 느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굉장히 깊이 있는 시간, 깊이 있는 대화도 많이 나누고 찬원님 이야기 외에도, 근데 안타까웠던 게 그냥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갇힌 공간으로 갈까 봐요.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 우리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룸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 팬심을 드러내는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참 보면 나이도 다르고 키도 이 덩치도 다르고 제가 크거든요. 외모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참 이찬원으로 이렇게 뭉쳐지니까 어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러운 시기죠, 지금이. 그런데 제가 간혹 지역 출장이 있어요. 하는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은 잘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자차로,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한 번씩 그 지역에 갈 때 제가 티타임을 이렇게 커뮤니티에 요청을 하면 시간 되시는 분은 뭐 한 분, 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조용히 찬원님 이야기도 나누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또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라디오스타와 또 사랑의 콜센터 또 수요일 목요일 또 두 번이나 연이어서 또 찬원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 가수를 믿고 마음껏 제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 좀 힘들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조금 걱정이 있어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가도 크리티컬한 약간 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또 갖고 있는 사람이라 무작정 좋다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찬원님께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다 만족스럽고 다 예쁘게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거는 또 저답지 않은 행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영상 찍기 전에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더 고민이 많아지고 그래서 업데이트가 느린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 마음을 혹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좀 가라앉을 때까지 추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올 때 찍어야 하기에 업데이트이 좀 느립니다. 자주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현란한 편집 기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자주자주 만드는 사람은 못 되고요. 그렇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저의 스타일을 담아서 아직은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건 저는 이찬원님을 뒤에서 열렬히 그리고 영원히 응원할 거라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제게는 성숙한 팬으로 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청취라고 해야 되나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